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변곡일입니다. 우리 증시가 4월 8일 7시 59분에 방송을 시작해서 사실 제가 이게 9시에 그 방송 시작하는 거를 보고 어, 오늘 증시를 예상을 하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변곡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카페에다도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변곡일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그 저녁 늦게까지 미국 증시가 상당히 그 뭐 900포인트 넘게 막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변곡일이라는 날이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나타내는 그날의 좀 변동이 심한 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변곡일이라고 하고, 그날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증시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빠졌다 올라가든 뭐 올라갔다 빠지든 아니면 이제 그 조금은 그 장기적인 예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봉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굳이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는 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다만 상승이 이어질 때 변곡일이 나오면 일단은 조정이나 하락에 의한 그 변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하락을 하다가 변곡일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곡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무슨 시세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세의 연속도 나올 수 있고 시세의 반전도 나올 수 있고, 그날 음, 변동성이 아주 심하면서 등락이 굉장히 그 크고 앞으로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시장을 봐주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역외 시장에서 상당히 그 석유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역외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어제 역외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다가 또 안 해놨네요. 자, 어제 investing.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시장의 석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오늘 나와버려서 그러는데 이게 한 9% 거의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예요. 뭐 9일날 뭐 감산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건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제 뭐 유가는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유럽 증시는 위로 올려놓고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자, 어제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이제 일봉 이제 15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15분 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제 900포인트 이상이 올랐다가 어제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요 30분 봉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부분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결국 뭐 오늘 뭐 우리나라 변곡이 나오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전날 미국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음봉을 크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한 거의 8% 정도가 올랐었죠. 당연히 오늘 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음봉이 상당히 크게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 증시도 이렇게 약간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두각되고 있고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 지수가 어제 100달러를 넘었는데, 오늘 저희가 제가 오늘 그 제목 타이틀을 미국 달러 인덱스, 여기 이제 달러 인덱스거든요. 요게 이제 좀 그 문제가 될 거다,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미국 연준의 그 자산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고, 여기서 올라가기 전에 저는 미리 예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비적비적 거리고 있을 때 아주 급등이 나와서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곧 요 꺾이는 부분도 곧 표시가 될 거다. 이게 이제 화요일마다 그 자료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웬스데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아직 1일 거만 올라오고 지금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 아마 이게 이제 그 꺾일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에 이 자산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자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달러를 시중으로 상당히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달러가 많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달러가 휴지가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글로벌에서는 지금 달러가 부족해 가지고 뭐 달러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하냐 이제 남아도냐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결정되는 거지. 심지어 가장 빈국인 방글라데시를 가도 계속 그 이 사람들은 나가서 달러를 이 그 벌어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했다 그러면은 원 약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차트로 보면 올라가는 거죠. 자, 원 약세가 나오는 거고 달러가 풍부해지면 원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걸 아무리 조절하고 미국에서 돈을 많이 푼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원 약세가 보이는 거겠죠. 더 많이 빠져나가려고 어떤 달러가 더 필요로 하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달러 예금을 해놓으면 그 예금은 은행에서 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달러를 사면은 무슨 매국노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죠. 경제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러를 사면 원화로 달러를 바꿔가지고 은행에다 예치를 하든지 무슨 달러 선물을 사든지 달러 ETF를 사더라도 이 ETF는 달러를 매입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더 많은데 이게 무슨 매국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달러는 풍부한데 이 달러는 풍부한데 그럼 왜 달러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연준에 이제 가셔가지고 서치 부분에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요건 내가 자주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이제 달러라고 치면은 그 인덱스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 메이저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 메이저도 맥스로에서 가장 큰 걸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뭐 추세를 그려가지고 여기를 넘지 못할 거다 달러는 그랬지만은 저 빅리치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달러 강세가 나온다 그리고 꺾여서도 또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달러를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상당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6개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6개의 정말 메이저급이죠. 유로, 과거에는 뭐 독일이니 뭐니 해서 그 G7 국가들이 많이 편입돼 있다가 유로로 바뀌면서 가장 그 비율이 크고요. 그 다음에 뭐 파운드와 엔화 이 정도 세 개에다 뭐 이제 크로하나 뭐 저기 스위스 프랑이나 뭐 캐나다 달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편입이 되면서 메이저 6개국이 지금 여기 달러 인덱스로 편입이 돼서 이 통화 대비 달러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 가지고 달러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영국 파운드에 브렉시트도 걸려 있고 지금 EU 같은 데는 ECB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를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채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그래서 어제 어떤 발표까지 있었냐면은, 그 ECB 담보 규정을 완화를 해가지고 정크 수준이죠. 거의 뭐, 이제 뭐 휴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국가인 그리스 국채도 이거 매입을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태리나 뭐 그 외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채를 매수를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또 국채를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유럽발 위기를 한번 막아보자고 지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기라는 거는 국채를 받아줘 가지고 부도를 막아주는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 봤을 때 그리스가 부도가 났을 때는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가 난 거지 뭐 국채가 문제가 생겨서 물론 이제 국채가 롤오버가 안 되는 달러 채권이 롤오버가 안 되면서 달러 수요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아마 이 그리스 사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이 EU에 가입이 안 됐죠. 유로화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지만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400억 달러를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유로에 가입을 했고 얘네들이 대차대조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건을 맞춰서 유로로 들어갔는데 이 400억 달러를 회수를 해가면서 그리스가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남유럽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태리도 물론 이제 북부에 공업단지가 있긴 하지만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얘네들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과연 이런 국채만 계속 매입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향후에 이 남유럽 문제는 굉장히 큰 그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달러 강세의 주 재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달러의 회수가 들어가면은 이 유럽이나 이런 뭐 일부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갑자기 회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뭐 인도네시아도 RP를 800억인가 600억 달러를 지금 레포를 지금 발행해 준다고 지금 미국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달러가 필요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먼저 시장에다 내다 팔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어제 지금 보니까 중국도 그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이번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거는 뭐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서라기보다도 그 저기 뭐야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약 6,900 그 몇 온스인데 뭐 거의 7천 온스에 가까운 금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금도 지금 줄어드는 걸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통계상으로는 줄어들지는 않지만 분명 이걸 담보로 달러를 이용해서 쓴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금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는 제가 봐서는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메이저 그 통화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얘들이 또 멈춰버리거든요. 2019년 12월까지 지금
90달러, 달러 인덱스가 90달러에서 딱 멈춰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근데 연준이 이런 짓은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는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달러 인덱스 메이저,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 그 다음에 OITP가 있다고 그랬어요. OITP가 있는데 이 브로드는 무역 비중을 가지고 이 메이저 6개국 플러스 26개국을 집어넣은 게 브로드고 요 메인 그 메이저 6개국을 뺀 게 other important trading partners라고 해가지고 그걸 뺀 26개국으로 만든 달러 이 지수가 달러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이 메이저 6개국 통화의 그 환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달러가 100으로 봐서 강세냐 약세냐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6개국 플러스 26개국을 가지고 만든 통화가 브로드고요. 그리고 이 메이저 6개국을 제외하고 26개국만 가지고 만든 게 달러 인덱스 OITP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이 또 얘네들뿐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요. 여기서 지금 서치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이걸 뭐 자주 보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찾아볼게요. 저 OITP는 여기고요. 브로드 있죠. 브로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브로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짧은 걸로 지금 보시면 브로드는 다행히도 1월 1일까지 지금 2020년도 나오는데 128이에요. 지금 거의 129죠. 그러니까 128.65인데 자, 이게 이제 그 요 밑에를 보시면은 메이저 6개국 플러스 여기 뭐 유로 에어리어부터 있죠. 카나다 달러도 있고 자펜 있고 멕시코 있고 쭉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맥스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얘네들은 좀 늦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10년, 11년도부터 지속적인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종합을 해보면 메이저 6개국은 별로 환율이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그 전까지 얘네들은 2011년부터 계속 통화 약세를 보인 거예요. 달러 대비. 자, 그러면 메이저 6개국을 없애버리고 OITP 애들만 지금 본다면 자, 이제 그 other라는 말이 이제 그 메이저 6개국을 뺀 나머지 26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레이딩 이제 그 수출 파트너들이죠. 그래서 요걸 지금 맥스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얘들도 지금 그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169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기준이 100이면 메이저 지금 달러 인덱스보다는 이 그 제 신흥국들이죠. 이머징 마켓들은 지금 달러 비율로 봤을 때 이머징이 지금 99, 100인데 얘네들은 172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약간 떨어지다가 지금 이게 그 마무리가 돼버린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는 계속 꾸준히 달러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멈추면서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랜드화라고 그러고 란도화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IMF 구제금융이나 어느 정도 달러 공급이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러는데 지금 남아공도 거의 정크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이 지금 나왔었던 부분이죠. 요런 것들이 아니고 원자재 신흥국들은 지금 브라질도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하고 똑같이 통화 수합을 했던 뉴멕시코 페소마저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달러는 그래도 비교적 좀 양호한 편인데 어제 여기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빠졌었죠. 아마 이제 어제 1200 그 얼마가 빠졌나 한번 볼까요? 1200 이게 잠깐만 보시면은요. 어제 지금 여기 시장에서 1214원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제 이게 빠질 1200 그 이제 빠질 건데 이게 지금 어제 여기 시장께 여기에 반영이 됐네요. 그래서 한 여기 정도 빠질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통화 수합 600억 달러를 해주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1200달러 정도 한뭐 1000에서 1200달러 정도를 레포를 발행해 준대요. 언제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줄까요? 제가 봐서는 4월 달에 여기에 해당하는 1800억 달러의 달러가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들이 달러를 바꿔 나가려고 그러면 워낙 약세일 때 바꿔 나가는 것보다 워낙 강세일 때 그 바꿔 나가는 게 훨씬 달러를 더 많이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1180원 정도 그리고 좀 과하면 1150원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드렸고요. 자, 이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마 4월이 지나고 5월 아마 10일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재밌는 일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 시세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또 한번 5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은 상당히 위험한 변곡점이라는 걸 아시고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월 달에 달러를 바꿔가기 위해서 워낙 강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시장을 한번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환율을 쭉 봤을 때 보면 유로화도 지금 약간의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파운드 하나 지금 유로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락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패턴이 이 목표치를 써놓은 부분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0.85 정도 이 유로가 달러 대비 0.85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 설마 지금 1달러 대비 지금 1유로 정도인 게 어떻게 0.85까지 내려가냐 하는데 이미 달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뭐 만들었는지 자연적으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를 전 세계에 풀고 그 달러를 관리를 하고 어느 나라에 얼마가 있고 달러가 어느 나라에 뭐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를 거두어 들여야 된다, 다시 풀어야 된다. 이 부분은 연준에서 뭐 모든 장부를 보면 다 나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이 달러를 거두어 들인다는 거예요. 달러를 풀고 달러를 거두어 들이면 당연히 글로벌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고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달러를 거두어 들이면
메이저 6개국이 됐건 그 외 26개국이 됐건 계속 이 글로벌에서는 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풀면 뭐예요? 밖에서 달러가 부족한데 이런 이유로 해서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연준이고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계획적으로 달러를 회수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요건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은 어 뭐 르네상스 투자사라고 있거든요. 외국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저도 이게 이제 그 나왔던 얘긴데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저기 뭐야 여기에 나온 애널리스트 한 명이 야 이거 진짜 한 세대 만에 최고의 기회다. 이머징 통화를 주워 담아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르네상스 캐피탈 글로벌 수석인 이코노미스트 찰리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사람이 이제 뭐 남아공하고 랜드와 방금 보신 멕시코 페소와 브라질 해알 등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그 굉장히 갭이 벌어진 나라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IMF처럼 굉장히 통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통화를 사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보고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고 지금 달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달러를 공급하고 지금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쳤을 때 원화가 강세 나왔는데 강세에다 베팅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정말 여기서는 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당분간은 어, 달러를 굉장히 시중에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뜻하지 않게 워낙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나오지만 이걸 이제 갑자기 달러를 바꿔 나가면서 그 수요의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또 이 달러 강세가 굉장히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4월이 되면 거의 12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도 뽑아가고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모든 경제가 지금 멈춰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두각되기 시작하고 또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이 지금 국가 비상 사태를 지금 선포하고 오늘 자정부터 12시부터 지금 시작이 됐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이게 멈춰버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멈췄다가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또 일본이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럼 2분기 때는 이게 진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 지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 통화 부분이나 달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향후에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분명한 거는 1600억 달러, 18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쳐도 이 이상의 돈이 빠져나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고갈로 인한 달러 강세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장에 한번 접하시고 이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르네상스 캐피탈 글로벌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 뭐 찰리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통화 가치가 아주 헐값이 됐을 때 사가지고 우리 IMF 같은 그런 거를 가져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들어갈 때를 보면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뭐 남아공이나 이런 걸 보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뭐 현대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뭐 하고 이런 그 공업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비해서 남아공이나 브라질 같은 데는 이게 원자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은 조금 계속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 악순환의 지금 반복이죠. 이미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상태로 지금 거의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어, 차선책보다는 최우선책, 뭐 멕시코 페소나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향후에는 원화나 이런 게 굉장히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멕시코도 지금 통화 수합을 해줬지만 저렇게 급격한 페소화가 지금 상승을 했다는 것은 달러가 그만큼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니 왜 통화 수합을 해줬는데 저렇게 급등을 해?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더 많이 빠져나가고 멕시코는 미국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급이 더 우리보다는 빠르고 굉장히 그 양도 많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버냉키가 지금 우리 경제에는 V자 반등은 없다. 그리고 연준은 달러의 최종 대부자가 될 거다. 뭐 이게 대부자라고 해서 큰 그 부자가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될 거다. 이미 이 버냉키는 글로벌에서 달러가 부족할 줄 알고 이걸로 자, 통화가 이제 나중에 원화에 대한 통화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달러를 필요로 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달러가 다시 들어가면은 자, 이거는 가정입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2,000달러가 됐다. 1달러에 2,000달러가 됐을 때 1달러가 들어가면 2,000원을 가지고 투자가 들어가서 나중에 환율이 다시 1,000원이 됐을 때는 2달러를 바꿔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미국은 이 달러를 강세를 보여서 이런 원화나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 약세가 보일 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서 들어가면은 향후에 달러를 가지고 나올 때는 자 1달러가 들어가서 1달러는 여기에 놔두고 1달러만 회수해도 완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석유 시장 과잉이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9일날 4월 9일날 오펙 플러스 알파가 지금 이제 회의를 하죠. 물론 이제 미국도 참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이 아무리 감산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지금 글로벌에 있는 이 석유는 폐유조선까지 꽉꽉 차 있어요. 어디에다가 기름을 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 선물, 이 석유 선물하고 그 다음을 선물들이 지금 가격이 다 달라요. 얘네들은 지금 보관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거래되는 시세보다 훨씬 더 높아요. 뭐 30달러, 40달러, 뭐 심지어는 50달러까지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장기는. 그러면 이게 지금 보관료를 따로 주고 이게 선물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훨씬 더 싸지면은요. 석유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관료 안 주려고. 지금 보관할 데가 없다니까 석유가요. 아무리 감산을 하고 난리를 쳐도 지금 석유 저장고에는 꽉꽉 차 있고 지금 문제는 캐나다도 있잖아요. 보통은 이게 20달러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2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석유가 캐나다 석유는 10달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지금 뭐 WTI나 뭐 오펙의 그 두바이유나 북해산 이런 쪽에 전혀 들어가 있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에 미국 시장에서 이걸 팔 수밖에 없는데 미국 시장에도 이게 넘치다 보니까 얼마나 싼 가격에 미국에다 이 그 원유를 공급한 적도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 석유 과잉이 중동하고 러시아만 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장을 보시고 지금 미국이 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달러 패권, 에너지 패권 이 부분들과 식량 패권까지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이마징 마켓이나 프론티어 마켓은 뭐 베트남이나 이런 조금 더 신흥국들을 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얘기하면 뭐 개발도상국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달러를 지금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이미 중동 국가들도 여기에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달러 지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달러가 필요하고 어려워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람코가 왜 기업 공개를 하느냐? 아니, 돈이 엄청 많으면 기업 공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람코가 기업 공개를 하는 거는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일 거다 하고 제가 한번 그 예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이런 경황을 가지고 어떤 거를 했냐면은 지금 그 여기 그 달라인데스도 예상을 하고 제가 이제 예상도를 그려가면서 시장을 보죠. 뭐 제 그 유튜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서술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그 우리 그 저기 선물 지수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예상도를 두 가지를 그렸었는데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때 이렇게 하방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서 속임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을 할 거다. 그때 이 하락을 할 때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하는 시나리오 1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번에 변곡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고 이 변곡점에서 하락이 나오고 다시 이게 반등이 5월 초까지 나오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아까 나왔던 이런 부분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2가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요거하고 지금 거의 좀 비슷하게 여기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여기 변곡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요게 마무리되면서 이 박스권이 지켜지거나 약간 벗어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하시고 시장을 한번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이제 시작할 때 변곡일이니까 분명히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아마 조금은 밑에 좀 내려가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요즘에 그 회원분들하고 시장을 좀 같이 좀 그 시작하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좀 빨리 해드리다 보니까 보통은 내가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떤 봉이 만들어질 거다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동시효과 시세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분명한 거는 변곡이 나와가지고 아마 예상했던 대로 약간 하방 쪽으로 가는 만기 때까지는 요번이 이제 목요일 날이 만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고, 그렇다고 이제 한정된 내일이나 모레나 한정된 지금 그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요.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지금 이제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강세가 나오고 약세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지수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찌됐건 원달러는 이제 강세가 좀 나와지는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변곡일이라도 한정된 조정이 나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 150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 150도 한 980 정도로 지금 목표치를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가까이 도달을 하니까 제약바이오줄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시약,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말라리아 약,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혈장,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구충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도 이런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가 보이고 차라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공략해서 레버리지나 이런 걸 샀으면은 훨씬 더 나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충제 관련이나 제대혈, 그러니까 이제 녹십자 주식들도 제가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그 코로나 약보다는 이제 그 구충제 약, 그 다음에 이제 제대혈, 그 이제 저 혈장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고쳤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시장에서는 두각이 되면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우리 시장도 플러스로 만약 시작된다 그러면 아마도 고점 잡기가 돼서 아마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곡은 굳이 빠진다 오른다 이런 거보다도 그날 시세 변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2를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좀 빨리 방송을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 빅리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